평양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보도하고 사고 관련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예술인들에게 자연주의와 무사상화, 날라리풍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대북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 이매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지난주에 이 평양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잖아요. 이 북한에서 고위 책임자들이 사고에 대해서 직접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요.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피해 규모 전해주실까요? 네. 5월 13일 평양시 평천구역 살림집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살림집은 주택이라는 의미로 이번 사고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통상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번 아파트에서도 일부 세대가 입주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살림집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감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지적되었고,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났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고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고 즉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발동시키고 5월 17일 관계부문 책임자들이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영철 조선인민내무군 장령,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각각 근본 사고에 자신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사과, 반성, 결의, 맹세를 반복했습니다. 사고가 난 평천구역은 북한 평양시 19개 구역 중에 하나고 중구역, 보통강 구역과 함께 평양의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났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사실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보도가 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설장 사고 소식은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고가 난 시점이 13일이고 북한은 사고 소식을 18일에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 북한 내부의 사건이나 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사고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일 집권기인 2004년 4월 22일 용천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바로 다음 날인 23일 신속한 지원 요청이 있었고 사고 발생 이틀 만인 24일 사고 발생 사실을 중통을 통해 보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근본 사고 보도에서 원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어 밤을 지새우시고 당,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구조 전투를 지휘하도록 하시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사고 현장에 김정은의 방문 보도는 없었고 5월 19일 아침 리설주와 같이 대성산 종합병원을 시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동병원에 이번 사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살림집 붕괴 사고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등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문화 소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대회를 열었다고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의 대회였습니까? 네, 평양에서 5월 16일과 17일에 걸쳐서 제9차 전국 예술인 대회가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예술인 대회였는데요. 예술인 대회는 46년 김일성 주재로 처음 개최가 됐고 80년도 이후에 주로 민예총 창립일인 46년 3월 25일을 계기로 정주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기층조직 관련한 행사들이 여러 개 개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대회는 최태복의 개회사에 이어서 김기남이 김정은의 서한을 전달 및 보고를 맡았습니다. 서한에서 김정은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수준과 창작적 기량이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주체적 문예사상과 배치되는 자연주의와 무사상화, 날라리풍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 내부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남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국방부 대변인이 5월 12일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5월 13일 국방위 중대 보도에 이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당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중대 보도에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자 전면적인 체제 대결 선포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민보복전 등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연이어 조평통 성명에서는 국방부 대변인과 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에 청와대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국방위 중대 보도로 북한의 의사를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우리 쪽에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에 조평통 성명도 연이어 나왔고 또 북한 보도 매체에서도 주민 반향 등을 동원해서 연일 비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 매체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전면 대결로 몰아넣는 특대형 도발, 대결과 전쟁만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 민족의 재앙거리 등으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우리 세월호 사고 동향과 이와 관련한 우리 내부의 정부 비판 여론 등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6.4 선거를 겨냥한 반정부 투쟁 선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정세분석 총괄과 임혜지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